마치고 이제 11번부터 진행을 해보죠. 아직은 또 이제 중복되는 게 이제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제 몇 번 지나면 또 중복이 될 겁니다. 자, 11번은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제소 기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일단은 뭐 어떤 아까 행정소송 대상 물어보면 항상 처분 뭐 이걸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처분이 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있어. 근데 그 기간을 이제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자, 1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청구하는 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송은 취하된 거로 간주되고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새로운 소송에 대해서 소송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판결문 그대로야. 응? 그대로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자가 자기가 왜 이거를 뭐 취소시켜 달라고 청구하는지 그 취지나 이유를 변경을 했어. 응?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나 그런 이유로 취소해달라는 거 말고 다른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바꾸겠습니다 하고 청구하는 취지를 변경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종전의 이유로 종전의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은 취하된 거로 간주되고 변경된 취지에 따라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면 그렇게 된 경우라면 이 변경된 소송, 이 소송에 대한 그 소송 기간을 지켰는지는 소변경이 있었던 시점으로, 응? 그러니까 소변경이 있었던 시점이 이때라면 소송 변경이 있었던 시점이 이때라면 어떻게 가는 거야? 원래 처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때부터 이 소변경이 될 때까지 이거 90일이 지났느냐 안 지났냐 이거 따지는 거지. 90일 지나버렸는데 이게 뭐야? 그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소송을 이제 변경한다면 이거 안 받아주지.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소변경 신청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두 번째, 그래, 정확히 말하면 소의 변경 신청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꾸로 가보는 거지. 원래 처분이 있었던 때부터 90일이 이내에 소변경 신청을 한 거냐? 그러면 이거 변경을 받아주고, 응? 이미 90일이 지나버렸는데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다. 그러면 이거 변경을 허용을 안 하겠지.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게 옳은 걸로 정답이 돼. 그 첫째 줄 청구 취지 변경해서 소변경이 되려면 그 둘째 줄 끝에 소변경 말하면 신청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삼아 90일 따져봐야 된다. 응? 그런 의미로 해석하세요. 1번 맞고. 자, 2번은 틀렸는데 이런 말이 있지. 납세자가 이의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걸 너무 길게 못 내니까 맨 처음에 무슨 세금 부과 처분이 맨 처음에 있었단 말이야. 응? 그런데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고, 응? 그래서 뭐가 나왔대? 이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대. 응? 그러니까 이 이의 신청과 재조 결정은 이게 말하면 세무서장이 과세 처분한 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이 이제 결정한 거야. 응? 그래서 이 국민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거기 재조사 결정, 응? 그래갖고 그러면 재조사 결정이 있게 되면 말하자면 원래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다시 해라 하는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으로서는 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뭐가 나올기를 기다릴까? 아마 재조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나올 거를 기대할 거야. 응? 그렇지 않겠어? 후속 처분이 나오는 걸 기다려봤다가 이거 봤더니 후속 처분이 이 재조사 결정 취지에 안 맞게 예전과 거의 다름없이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안 되겠다. 소송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 이때 이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응? 그쪽으로. 그러면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 기간 90일 지켜야 되느냐 할 때 이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고 통보받은 이때로부터 90일을 따지는 게 아니고 소송제 요 재조사 결정에 있고 나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이 나온 걸 기다렸다. 이 후속 처분 받아보고 나서 이건 뭐 재조사 결정하고 안 맞는 예전 원래 가치가 똑같은 거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상대방은 소송할 생각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면 된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재조사 결정 두 번째 줄에 그 재조사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 소송 기간 계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재조사 결정이 있고 나서 뭐 나온다고? 후속 처분. 응? 그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소송 기간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응?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동그라미 3번은 우선 첫째 줄에 무슨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 자,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말은 무슨 뜻? 상대방 행정심판도 청구 못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도록 기간이 다 지나버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일단 여기다가 대입시키자. 불가쟁력 발생. 이 사람 행정소송 못하는 거야. 응? 기간 지나서. 근데 행정심판도 청구 못하는 거고 근데 행정기관이 잘못 알려줬네. 상대방한테. 첫째 끝에 보니까 행정청이 그 처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잘못 알려줬대. 근데 그러면 이거 원래 행정심판 청구 못하는 건데 행정기관이 잘못 알려주고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 그랬더니 거기서 뭐야? 이건 기간 지났다. 기간 지났으니까 청구 요건 못 갖췄다 해서 안 받아주는 각하 결정을 했어. 그러면 행정심판의 결정을 받았단 말이야. 어쨌든 그러니까 행정심판 결정 받으면 행정심판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할 수 있게 돼 있거든 원래. 근데 이 경우는 애초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행정심판도 소송도 못하는 건데 행정위원회 잘못 알려줬어. 그치? 이런 경우는 설령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재결서를 받았다 해도 소송 못하는 걸로 봐요. 응? 따라서 그러면 잘못 알렸다 해도 소송기간은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 원래의 처분을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응? 그럼 원래 처분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 이미 이 사람 불가쟁력 발생했지? 소송 못하는 거야. 이 경우 소송기간 지났다고 소송 안 받아줘요 법원이. 응? 자, 이 문장 이 판례 자주 나오는데 어디에 현혹되면 안 돼? 행정기관이 뭐 행정심판 청구할 때 잘못 알렸다. 응?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뭐에다 초점을 둬? 불가쟁력 발생했다. 여기다 초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미 행정소송도 애시당초 못하게 된 거야. 응? 그러니까 뭐 언제부터 소송기간 따지냐 물어볼 때 결론은 이 사람 소송 못하는 거고 소송기간은 그러면 어느부터 따져서 소송 못하게 된 거야. 원래의 처분이 있었던 때부터 따져서 이미 소송 못하게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원처분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응? 자, 앞으로 또 나왔을 때 생각이 나야 될 텐데 그때 또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어쩌고저쩌고해서 두째 줄 보니까 뭐 감액 처분한단 말 나오지? 이거 힌트다. 우리 아까 칠판에 썼잖아. 감액 처분한다는 건 아까 이때 원래 뭐 100만큼 했다가 이거 너무 많이 내서 줄였다는 거야. 감액 처분이 뭐 감액 경정 처분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경정이란 말을 넣어도 그럼 고쳐서 바로 잡는다는 뜻이니까 감액 처분했다는 건 줄였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뭐 예를 들어 20 감액 그러면 어때는 거야? 이거 줄여준 거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소송한다고 그랬어? 감액되고 남은 80을 소송 대상으로. 아직도 많다. 그러면 감액되고 남은 80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그랬어? 그렇지. 감액해준 조치부터 이거 시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원래 100만큼 더 많이 했던 거 이때부터 소송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송 기간은 당초 처분이라 그래. 맨 처음에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90일 계산을 해야 돼. 응? 자,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감액 처분이란 단어고 감액 처분 또는 감액 경력. 그러면 물어보는 말의 뜻은 셋째 줄.
소송 기간 이거 언제부터 기간 계산 따져야 된다? 셋째 때 감액 처분을 기준으로 따져야 되나? 그러면 이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렇게 계산 따지나? 아니지.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당초 처분. 응? 응. 자, 그래서 X가 있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었네. 그죠? 1번. 자, 그다음에 자, 아이고야. 이제 여러 가지 논점이 많으니까 아직 하나하나씩 논점만 해도 아직 한 번씩 다 안 거쳤어. 자, 그다음에 12번을 보니까 이런 말 나오지. 12번에 필요적 전치주의 이 말 나오죠. 이게 뭔 뜻이죠? 필요적 전치주의? 응? 전치주의는 아까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잖아. 근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필요적으로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게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그래요. 응?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필요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게 원칙은 아니야. 그 국민이 선택사항이야.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할지 바로 소송을 제기할지, 그지? 그런데 예외가 있어. 법에서 뭐 공무원 징계 처분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 못하고 소청이라는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든지, 국세 부과 징수에 승복 못하면 또 바로 행정소송 못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해서 바로 소송 못하고, 뭐 지방세 뭐도 또 그런 게 있고, 특허 심판원 특허 처분과 관련해서 또 그런 게 있고 몇 개 있어요. 그 몇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 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자, 필요적 전치주의 이 말 나왔어. 그러면 이제 말뜻 이해하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먼저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치도록 돼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두 가지 또 예외가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는 해놓되 판정 나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행정심판 청구를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경우지. 그러니까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에도 두 가지 경우에 예외가 또 인정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뭘 물어봤지? 첫째 끝에 그 중에 하나. 행정심판은 원래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 제기해야 된다는 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그 판정을 받아보고 이제 소송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 이제 첫 번째가 행정심판은 청구는 해놓되 그 판정 나오는 거, 응? 판정을 재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심판은 청구는 해놓되 둘째 줄에 재결을 안 거치고, 응? 즉 판정은 안 거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그지? 이렇게 돼.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이 중에는 하나만 나와 있겠네, 그지?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사망이 되겠네, 사망, 그죠? 네, 사망이. 이게 원래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러니까 판정까지 기다리다가는 어떤 문제가 생길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재결이라고 판정 나온 거 기다리다가는 이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거 긴급할 때는 그 재결, 즉 판정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라고 네 가지 중에 하나 사유가 있어요. 응? 이 3번이고, 그럼 나머지 1번은 뭘까? 1, 2, 4번은 더 예외. 아예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응? 그래서 1번을 보면 동종 사건에 대해서 이미 누가 나하고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누가 이미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졌어. 똑같은 종류의 사건이야. 근데 누가 이미 나보다 먼저 행정심판 청구해서 판정을 받았는데 졌어. 근데 내가 같은 종류에서 또 청구하는 건 결과 이미 똑같은 거 뻔한 거고, 행정기관이 한 조치 지네들이 한 번만 재심사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걸 또 거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청구 안 하고 바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이미 여러 단계적 조치 중에 하나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이미 판정을 이미 받았다면 다른 조치에 대해서는 청구조차 안 해도 된다고. 4번은 아예 이건 뭐야?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건 청구조차도 안 하고 소송 가도 된다고 알린 경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각각의, 자 다시 정리하면, 원래는 이거 18에 간단해. 원래 원칙은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원칙은 행정심판 먼저 안 거치고 이렇게 이런 표현, 임의적 전치주,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행정심판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그럼 국민이 선택. 소송 바로 가도 되는 경우에 원칙이야. 그런데 이게 원칙이야, 우리나라는. 그런데 예외가 있다. 법으로 특별히 정해놓은, 우리 교재대로 쓰면 필요적 전치주의가 있는 경우가 있다. 행정심판 판정을 꼭 먼저 거쳐보고 소송 가도록 하는 경우, 이게 예외가 있다. 이렇게 둘이 있는데, 요 경우에도 또 예외가 두 가지가 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야?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판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라. 이게 원칙, 이거잖아. 원래. 그치? 근데 거기에도 행정심판 청구는 하되, 판정, 재결은 판정, 최종 판정 기다리지 않고 소송 가도 되는 경우 하나. 또 하나는 아예 청구조차 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도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각각의 4가지씩이 있어요. 네, 그거 갖고 낸 거야. 이 비슷한 문제 또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건 뭐 교재 이거 다 쓰기가 그래가지고 단말 처리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로 가면 협의 소외이익이라고 하지. 협의란 말은 집어넣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아까 이런 거였지. 여러분들 생각. 소외이익이라는 이 단어, 소외이익은 실제 말하면 재판을 할 현실적 필요성이야. 굳이 법원이 노력해서 뭐 재판에서 판결을 내려본들, 뭔가 뭐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 구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 그지? 그러니까 재판할 현실적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 이거 보자. 그러면 이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해줍니다. 소의 이익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재판을 거부해요. 즉 각하라는 판결을 내려요. 각하. 자, 그러면 하나하나 분석해. 4가지 나왔죠? 우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 2번을 보자. 2번을 보면, 자, 지방의회 의원이 나오지? 그냥 분석해 보자. 지방의회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제명당했어요. 제명, 의원직 박탈하는 제명 조치를 당한 거야. 근데 이 제명당한 의원 억울하대. 그래갖고 이 지방의회 의원이 소송을 냈어. 그죠? 근데 소송하는 도중에 아직 재판 안 끝났는데 소송 도중에 어떻게 됐대? 의원 임기 만료됐대. 그러면 이미 이 의원 임기가 만료됐는데 이 사람 소송에서 재판 판결 내려서 이 제명시킨 조치는 위법으로 무효다 판결 내렸다고 쳐봐. 판결을 내려준데 이 사람 의원직 회복할 수 있을까? 이미 임기가 다 끝났어요. 의원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의원직으로. 그래, 이런 경우는 원래 소외이익이 없는 거지. 재판을 해본들 의원직 원상 회복이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되겠죠? 의원직 회복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이 제명을 당한 시점이 있대. 그 다음에 제명당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 도중에 뭐 했대? 여기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 도중에 이 사람 모든 지방의원 임기 만료로 이제 끝났다 그러지. 근데 아직 재판 안 끝났어.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판을 계속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승소 판결 내리지면 어떻게 될까? 의원직 제명시킨 조치는 위법이었다. 없던 일로 취소한다. 뭐 이거 판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임기 만료됐기 때문에 의원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명 조치는 없던 일이 되죠. 그럼 이 사람 지방의원 제명 안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의원직을 수행했을 것이고 매달 지방의원들 매달 월정 수당이라고 몇백씩 나와요. 월급이라는 말은 안 써요.
내지 월정 수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위 사실상 월급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매달 몇백씩 나오거든. 이거 못 받았거든. 제명받은 시점부터 못 받았잖아. 이 사람 언제까지 이거 제명 조치가 없었다면 언제까지 받았겠어? 임기 만료 때까지 매달 받았겠죠? 적어도 이 제명 조치가 위법인가 아닌가 판결 받아서 위법이라고 판결 받으면 이 사람은 판결에서 제명 조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이 사람은 그동안에 못 받았던 월정 수당을 임기 만료 시점까지 못 받았던 걸 판결로 받으면 받게 돼요. 그러니까 판결로서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승소 판결 받으면 뭔가 구제될 수 있는 뭐 부수적인 이익이 있으면 이거 소송 재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응? 따라서 2번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하나만 쓴 거지 아무리 승소 판결 내려줘도 이미 의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뭐라고? 승소 판결 받으면 못 받았던 월정 수당 지급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부수적으로 이익 얻는 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로 와야 돼? 소의 이익이 있다. 응? 소이익이 있다. 아 이거 있잖아. 똑같은 판결이 있어요. 여기는 지방의회의원이지만 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뭐 했어? 파면시켰어요. 파면. 근데 이 파면당한 공무원 억울하다고 소송 내가지고 소송하고 있어. 소송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정년에 도달했어. 응? 소송 중에 나이 60.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재판에서 승소해도 이미 정년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무원 다시 회복 못 돼요. 하지만 이 사람 파면시킨 거 위법이었다고 승소 판결 받으면 파면당한 시점부터 정년에 도달하기 전까지 못 받았던 월급 다 받을 수 있게 되거든. 그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응? 똑같은 논리죠? 따라서 2번 X예요. 소유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 자 지방의원 임기 만료 월정 수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이익이 있다. 응?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4번 4번 보면 뭐 과세관청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뭐 법인의 소득에서 뭐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또 이거 잘못 부과했네 뭐 했대 또 줄였다가 이거 너무 많이 줄였네 다시 또 늘려서 또 얼마 부과하고 하여튼 몇 차례 뭐 증액 감액을 몇 차례 한 뒤 결론이 뭐가 났어? 응? 두 번째 그래 전체로서 감소가 됐대요. 응? 그게 핵심. 뭐 증액과 감액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전체로서 감소 이게 키워드예요. 그렇다면 전체로서 감소됐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 겁니다. 응? 상대방한테 이익 준 조치는 그거는 우리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건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래야 되는 말. 공권력 행사에서 권리를 침해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불이익되는 거래야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전체로서 감소됐다는 얘기는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익된 건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결론이 뭐야? 이익이 없다. 4번 맞네요. 응? 그죠? 중요한 건 전체로서 줄었다고 전체로서 감소됐다면 그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 4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이것도 반대로 결론이에요. 예. 자 수용자 교도소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 응? 그 다음에 이 사람 영치품이라고 해서 그 수용자 영치품 이 사건이 무슨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가 아끼는 티야 티. 예? 무슨 면티인지 뭔지 하여튼 옷이야 옷. 응? 옷인데 이 사람 그 옷을 자기가 입게 해달라고 교도소한테 신청. 근데 교도소장이 거부한 거야. 응? 그지?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수용자의 영치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교도소장한테 신청을 했는데 교도소장이 거부했어요. 안 돼. 응? 그래갖고 교도소장이 영치품 사용을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냈어요. 소송이 진행 중인데 교도소장이 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로 옮기는 이송시키는 조치를 했어요. 응? 그래서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시키는 조치를 했어. 그랬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러니까 교도소장 측에는 이미 다른 교도소로 갔기 때문에 여기 교도소에 영치돼 있던 물품 이거 뭐 사용 이거 소송으로 다툴 일이 없다 그랬지만 법원은 이 사람 다른 교도소로 이송시킨 게 목적이 뭐냐면 그 이송된 교도소가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야. 그래서 거기는 짧은 기간 치료하느라고 간 거고 치료가 끝나면 원래의 교도소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응? 뭐 등등 한 두세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이게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됐더라도 그 영치품 사용을 신청을 받고 불허한 결정 재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래서 자 수용자 영치품 나오면 이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응? 그럼 결론이 뭐라고? 그 영치품 사용을 불허한 처분 취소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응? 설령 다른 교도소로 이송이 되었더라도 응? 반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1번은 이제 첫째 줄에 보면 학교 법인의 정식 이사, 응? 뭐 정식 이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식 이사들이 이제 있었다가 첫째 줄에 보면 뭐 교육부 장관이 그 이사들의 취임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이거 원래 비리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하여튼 취소. 그럼 이런 이사의 지위를 박탈당했지? 그런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응? 소송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원래 그 정식 이사들의 정해진 임기가 다 끝났어. 끝났더라도 계속 소송을 계속해서 판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응? 뭐 이래서 만약에 이 이사들이 소송에서 만약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뭔가 이렇게 또 구제되는 부석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번 것처럼. 응? 그래서 뭐 이사 어쩌고 저쩌고 이게 소송할 이익이 있냐 나오면 그냥 있다 그래 무조건. 응? 굉장히 복잡하게 또 나와요 문자가. 그래도 자 학교 법인의 이사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소액이 있다. 응?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어요. 자 비슷한 문제 또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14번 보니까 야 우리 뭐 구급 문제도 만만치 않게 길어요. 응? 지문이 4개짜리인 것 같이 여기다 지문 5번 똑같은 거 넣으면 변호사 시험하고 뭐 차이가 있어. 그죠? 길이 다 똑같죠. 그럼 문제 긴 것 속에서 빨리빨리 키워드를 찾아야 단축해서 풀지. 그죠? 자 14번 판례 입장 옳지 않아. 1번을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눈에 띄인다. 그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하는 조치의 성격. 아까 배웠지? 이거 뭐라고? 표현만 인가지 학문상 특허.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 부여하는 처분이다. 그죠? 맞죠 그러면? 응? 즉 두 번째 줄에 무슨 단순한 보충 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인가 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표현 그대로 인가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종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설권적 처분? 설권적 처분이 다른 말로 특허. 응? 이건 예전에도 똑같은 문장 나온 거 봤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두째 줄 대학의 교수협의회하고 총학생회 요 단어로 밑줄 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대학이 있는데 이게 재단이 있잖아. 학교 재단. 이 재단이 완전히 그 비리 덩어리야. 응? 막 학교 돈 빼돌리고 막 응? 그치? 막 이래가지고 이 재단에 뭐 이사장, 이사 다 쫓겨났어요. 교육부장, 하여튼 다 쫓겨났었어.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막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육부 장관이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 거야. 물러났던 이사들. 그랬더니 또 대학 측에 이제 그 대학교 교수회, 응? 그 다음에 총학생회가 들고 일어난 거야. 아니 저 사람들 옛날에 이사로 근무할 때 이사장이랑 이사로 근무할 때 학교 막 완전히 비리 저지르고 해가지고 쫓겨났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왜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냐 하고 소송으로 다툰 거. 응? 그거입니다. 그래서 2번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그 교육부 장관이 과거의 비리 이사들 복귀시키는 결정한 거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대학 교수와 총학생회는 취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 소송 제기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두째 줄에 보면 무슨 단어 나왔어? 가중된 제재. 가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우리 두 가지로 공부해야 돼. 하나는 아까 공부했었어. 이미 한번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거 영업정지가 다 끝났어. 그러면 근데도 영업정지가 끝나버린 뒤에는 영업정지처분 취소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지? 다만 이게 한번 법에 뭐라면 위반 전력이 여러 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예외. 그는 한 번 그 전력을 없애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영업정지 기간 지났더라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그런데 여기 가중된 제재 처분 나오고 두 번째 줄 끝에 또 뭐가 있대? 이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대요. 그러면 두 가지를 조합해봐. 일단 뭐 영업정지 같은 거 받았는데 기간이 다 끝났대.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위반 횟수에 안 들어가. 한번 위반했다는 전력으로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법이 뭐였냐면 한 번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이 있어도 그 뒤에 위반이 없이 한 1년 동안 위반 행위가 없으면 예전에 위반 행위했던 건 이제 위반 횟수로 포함을 안 시키도록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 영업정지 기간 끝났고 그 위반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 소송으로 다툴 얘기 없다. 하여튼 시험 문제 풀 때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는 게 힌트야. 이 말이 딱 보이면 뭐야? 이미 끝나버린 영업정지 처분, 기간 다 지나간 영업정지 처분은 소송으로 다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없다가 와야 됩니다. 맞네, 그죠? 그 말을 힌트로 삼으세요. 그러면 3번하고 4번하고를 여기 잘 비교해 보는 거야. 4번은 뭐 나왔어? 여기 4번에 보면 가중 요건으로 법을 정해놨다 그러죠? 아까 나왔던 문장이야. 가중 요건. 그러니까 한 번 영업정지 받았고 아까 뭐 6개월 영업정지 받았고 6개월 영업정지 기간 경과했어요. 하지만 법에 뭐라고 정해놨다고? 한 번 위반한 사람이 다음에 또 위반하면 이번엔 두 번째 위반이 돼서 허가 취소같이 더 무거운 제재를 하도록 정해놨다는 거야. 이렇다면 어떻게 돼? 이미 지나간 경과한 영업정지 처분도 취소하라고 소송할 이익이 있다. 그러면 3, 4번 비교해보면 3번은 똑같은 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실제로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는 말이 나왔고, 그죠? 그럼 여기는 그런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4번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4번은. 이익이 잇따라 와야지. 여기는. 여기는 실제로 이 가중 요건에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다음번에 또 위반하면 두 번째 위반, 2회 위반한 게 돼서 또 무거운 제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지금 4번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미 영업정지 기간 지난 거라도 그 소송으로 싸워서 없애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3번은 뭐 그 영업정지 기간 이미 지났고 그 놔둬도 다음번에 위반해도 그는 첫 번째 위반으로 간주하게 되지 두 번째 위반으로 간주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 4번 잘 비교. 그래서 4번이 또 잘못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5번 행정심판으로 들어가 보죠. 1번 생소한가요? 아까 나왔었죠? 자, 사정제기는 애초부터 무효인 건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안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공익적 필요가 있어도 유지하는 위법인 채로 유지하는 사정제기라는 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1번 5 무효는 사정제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행정심판에서는 임시처분하고 집행정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비교 간단히 해보자. 임시처분은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임시로 뭔가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조치를. 그리고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최종 판정 날 때까지 멈추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업정지 처분.
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그럼 이거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이거 취소해달라. 이거 행정심판이가 취소 심판을 청구했어요. 청구했어. 그래도 어떻게 해?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뭐라고? 청구해도 청구. 원칙적으로 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청구했어도 판정 나올 때까지,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원칙이 효력이나 집행 안 멈추는 행정심판 청구에도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택하죠. 그런데 이거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판정하면 판정 기간 진행되는 동안에도 영업정지 효력 계속 발생하게 하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중대한 그러면 뭐야?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를 해주죠. 그런데 이 집행 정지 외에도 행정심판에는 뭐가 있어? 임시 처분해 주는 게 있죠. 자, 어쨌든 그대로 2번. 임시 처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처분이라고도 하는 거죠. 임시가 가로 한자말로 표현될 수 있죠. 그래서 임시 처분은 집행 정지 결정만 해줘도 뭐야?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방지한다는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해주면 안 된다. 이거 법 규정입니다. 행정심판법 규정. 그래서 이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시 처분은 집행 정지 가지고 안 될 때만 보충적으로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충적으로. 집행 정지만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집행 정지 결정만 해줘야지 임시 처분까지 해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하여튼 2번. 자, 3번은 말이 길은데 행정심판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 행정심판 딱 한 번만. 소송만 3번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줄에 뭐라 했어?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한 번 행정심판 청구해서 판정이 나왔는데 내가 못 이겼어. 또 행정심판 청구 또 해? 안 돼요. 행정심판은 딱 한 번 하고 거기서 졌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가든가 해야지.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 줄에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X. 다시는 행정심판을 청구 못해요. 중복해서 청구 못해요. X.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줄에 뭐 있지? 처분 이행명령 제기야. 이거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 이런 거지. 내가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 시장한테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더니 시장이 거부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시장이 거부한 건 잘못됐고 나한테 허가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 허가해주라고 판정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했어. 그랬더니 행정심판 판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맞다. 내 주장이 맞대. 그러더니 시장한테 뭐해? 너 왜 신청받고 해줬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거부했냐? 응? 허가해주는 처분 의무 이행해라. 판정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럼 판정이 따라야 돼, 시장이. 그렇고 시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쭉 내려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고 그런데 시장이 거부를 했고 그죠? 거부 처분 내렸고 그래서 내가 거부 처분한 거 위법이야 하고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어. 이게 말하자면 행정심판 종류 중에 이런 게 있어.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거 신청받고 행정위원회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청구죠. 의무이행 심판.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 주장이 맞다고 행정기관 신청받고 허가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한 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여기 의무 이행 명령하라고 의무 이행 명령하는 판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조치를 해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 나왔어. 그러면 이 판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 그래서 시장이 신청을 받고 시장이 거부한 경우 시장은 어떻게 돼? 판정이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니까 어때? 허가를 내줘야 돼. 그래서 이 판정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내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그지? 근데 이거를 다시 내 신청에 따라서 허가해주는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해요. 응? 이행을 안 하면 내가 가서 행정심판에 가서 일러요. 판정대로 안 해준대요. 응? 하고 일르면 신청하면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떻게 돼? 행정청한테 즉 시장한테 너 왜 신청대로 허가 내주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응? 너 한 달간 기간을 준다. 응? 그때까지 너 시장 해줘라.
안 해, 그때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또 그 한 달 지난 뒤부터 돈 얼마씩 물어주라고 한다. 응? 아니면 우리가 직접 허가를 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됐어? 키워드 처분을 해줘라. 처분 이행명령 재결이 내려졌대요. 그러면 피청구인이 누구냐면 이거 이제 원래 거부 처분한 처분 행정청이야, 그죠? 행정청이 그 판정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안 하면 두 번째 줄 신청하면 행정심판회가 기간을 정해서 판정대로 하라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그래도 안 하면 직접 처분이라고 합니다. 응? 직접 처분이라는 게 이제 판정기관 행정심판회가 직접 허가를 내줘 버리는 거지, 그지? 자, 키워드 의무의 첫째 줄, 처분 이행 명령 재결, 응? 이행 명령 재결. 셋째 줄, 직접 처분. 처분 이행 명령 재결에 안 따르면 직접 처분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응? 직접 처분은 처분 의무 이행 명령 재결에만 인정되고 있어요. 중시 이렇게 정리.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요. 자, 16번은 행정소송 옳은 거 고르래요. 자, 1번 무슨 말이에요? 국세예요. 국세가 국가의 세금 부과죠. 국가가 부과한 세금, 국가의 세금 부과 징수에는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응? 이게 이런 게 바로 예외적으로 별도로 행정심판 꼭 먼저 거치고 나서 소송하도록 정해놓은 필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임의적이 아닙니다. 필요적. 응? 필요적이에요. 임의적 아니라 필요적. 자, 만약 2번 X. 여러분 우리 국민은 소송을 이 소송 제기했다 저 소송으로 변경하고 이거 다 가능해요. 법원에 허락받아서. 내가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다가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꿀 수도 있고 무효임을 확인하다 소송했다가 취소로 바꿀 수도 있고 같은 항고소송 내에서 그 다음에 항고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취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소송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도 가능해요. 응? 그러니까 그냥 소송 종료 나 바꾸겠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허락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어때? 말하자면 당사자 소송을 취소송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X. 법원에 허락받으면 신청해서 허가받으면 소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소송을 취소송으로. 그 반대도 되고 3번은 예. 이게 정답이네. 취소소송에는 대세효 내지 삼재효가 있다는 건 자,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 결과의 이해관계는 제3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있어요. 응? 판결은 그런데 항고소송 말고 항고소송이면 이게 세 가지죠.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몽땅 다 3자유가 있어요. 판결의 3자유. 그런 소송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소송 결과의 이해관계는 이제 3자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이 돼요. 근데 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에서 법원이 내리는 당사소송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여기는 제3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없고 소송 당사자에게만 판결이 있어요. 응? 3자 요거 알아두세요. 따라서 3번의 핵심은 뒤에 거 당사자 소송에다 포인트를 둬요. 당사자 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 즉 소송 당사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없어요. 응? 자, 거기다가 포인트를 둬서 공부하세요. 자, 여러분 4번은 아까 공부한 거랑 마찬가지다. 자,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처분 시. 판결 선고 당시 아닙니다. 판결 선고 당시 이게 X. 판결 선고 당시를 줄여서 판결시라고도 말하죠. 응? 그때가 아니야. 처분 당시. 응? 그래서 명확히 틀렸어요. 쉽게.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 들어갑니다. 이제 17번. 제소기간. 소송 제기기간
설명이다. 옳은 거. 자, 1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소송 제기 기간,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응? 자, 이거 사실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데, 자, 예, 부작위는 이건 처분이 아니죠. 부작위란 건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가 부작위죠. 아무런 처분 안 하고 있는 상태.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법에서는 소송기간을, 행정소송법은 소송기간을 어떻게 정했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다 처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야. 응?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둘로 나눠.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제 곧바로 소송 제기,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소제기 경우 곧바로 소송 제기하는 경우는 소제기 기간 적용이 안 받아. 소송 제기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어. 그런데 곧바로가 아니라 행정심판 거쳐서 소제기하는 경우.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행정심판을 거치면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면 행정심판의 판정, 재결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했네. 그거는 적용받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소제기간을 적용받아야. 제기기간. 해설에 내가 써놨나? 이제 거기 그 첫째 끝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해설에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때는 기간 제한을 안 받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때는 기간을 제한을 받는다. 이거 대본 판례 보고 해설 부분 알아두세요. 지문 1번은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 문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이게 이렇게 문제 냈다면 아마 이게 난리가 날 거예요. 복수 정답 이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이 말대로 하지 말고 해설 부분으로 살펴봐서. 자, 2번 소송 제소 기간은 불변 기간하고 소송 행위의 보완은 하는데 아닙니다. 소송 제기 기간 이거 지킬 수 없었던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사유가 있으면 또 법원이 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허용돼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3번. 소송 기간을 지켰느냐? 이거는 소송 제기가 적법하게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는 소송 요건을 갖췄느냐는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송 요건. 제소기간은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요건이야. 소송 제기 요건은 그러니까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 내리는 사항입니다. 직권 조사 사항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뭐야? 4번이 문제 없죠?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 판정이 나오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 그지? 거죠? 자, 4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18번은 옳은 거 오라 그랬죠? 가장 옳은 거. 1번. 취소 심판 인용 재결을 하죠? 취소 심판 청구를 받고 판정 기관이 내릴 수 있는 판정의 종류가 3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야? 취소한다. 판정하는 거. 취소 재결.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됐다. 다른 조치로 변경한다. 변경 재결. 그
그 다음에 야 잘못됐어. 다른 조치로 변경시켜줘. 변경 명령 재결. 근데 뭐는 없어? 취소시켜줘라. 취소 명령하는 판정은 없어요. 따라서 거기 키워드 취소 명령 재결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거는 없다. 그렇죠? 취소 명령 재결이라는 거 없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판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번의 키워드는 거부 처분. 그러니까 신청했다가 거부받았죠?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거부한 거 위법이니까 내 신청에 대해서 신청대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한 거 위법이다. 신청대로 해주라고 판정해달라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응? 자, 그래서 2번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의 대상 맞아요.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근데 뭐도 된다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도 된다고. 응? 그런데 둘째 수렴을 했어요. 상대방 국민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응? 틀렸죠? 자,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 청구도 할 수 있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도 할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은 의무이행 심판 청구하는 게 더 유리해요. 응? 어쨌든 취소 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는 X죠. 그 다음에 네, 3번은 보면 네, 3번 틀렸네요. 그죠? 네. 어디가 틀렸어? 첫째 줄 잘 보세요. 판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했대요. 자, 첫째 줄 보세요. 취소하는 판정, 변경하는 판정 내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취소돼 버린 거야. 이미 변경된 거고. 응? 그렇죠? 행정심판위의 그 결정에 따라 이미 처분은 취소된 거나 변경이 이미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둘째 줄에 몰랐어. 행정청은 판정에 따라서 취소하나 변경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게 틀린 거야, 둘째 줄. 행정청이 판정에 따라 그런 그 취소나 변경하는 조치를 할 필요도 없고 그거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미 첫째 줄에 의해서 행정심판기관이 취소나 변경하는 판정을 내린 거야. 동시에 취소 변경돼서 없어진 겁니다. 응? 따라서 네. 이렇게 되지. 첫째 줄하고 셋째 줄만 연결하면 딱 맞아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정을 하면, 재결하면 그 재결에 의해서 셋째 줄 원래의 대상인 처분은 처분했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당연히 효력이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취소 이런 변경 이런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효력을 뭐라 그래? 형성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재결의 형성력. 그죠? 판정에 의해서 바로 취소나 변경된 효력이 생기는 거 있잖아. 이 형성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3번 틀렸고 4번은 뭐야? 두 번째 줄 중간까지 맞을까요? 뭐라고 판정이 내려졌대요? 야, 신청받고 거부한 건 잘못했어. 취소한다. 판정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거부 처분 취소한다 판정이 내려졌대. 그러면 거부 처분은 없었던 일이 되고 거부했던 행정기관은 다시 어떻게 돼? 판정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거 이제 재처분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이전의 신청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 둘째 줄 중간까지 다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때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안 하고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그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그러면 판정대로 한 거야 이거? 응? 판정대로 안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이에요. 판정대로 행정기관은 판정대로 따라야 되는데 판정대로 안 따르고 원래 판정대로 했다면 행해졌을 조치와 양립될 수 없는 그런 다른 처분을 했다면 그는 재결의 기속례기위원회 판정에 안 따른 게 돼서 위법한 행위가 돼버립니다. 4번이 답이죠. 이렇게 설명한 거. 자, 그 다음에 19번. 아까 나왔던 거랑 또 섞여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소송 대상 모르는데 아까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왔네? 다 새로운 것들이네. 자, 항고소송의 대상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권리 의무 변동시키는 처분이 소송 대상이 돼요. 그죠? 처분이냐 아니냐. 자, 1급 기억번 어때요? 간단히 줄이면 수도 끊었어요. 응? 단수 조치. 이거 키워드죠? 근데 이거 누가 끊었냐? 우리 뭐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수도 끄는 걸 말해요. 단수 조치. 이거 대법원이 이거 처분이라고 인정했어요. 응? 처분, 단수 조치, 단수 처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정. 그다음에 니은은 우리 예를 들어 구청장이 저 사람 건물에 전기 전화 좀 끊어주세요 하고 전기회사 전화회사다 요청했다 그러죠. 이거 강제로 끊으라고 공권력 행사로서 의무부가 한 거를 안 받죠? 이거는 협조 요청, 즉 권고 행위에 불과하다. 공권력 강제가 아니라는 거야. 응? 따라서 자주 끝에 전화, 전기, 단절 요청 행위, 그죠? 이거는 강제 아니다. 권고다. 권고. 공권력 행사인 그래서 의무부가 하는 게 아니다. 처분 아니다 그랬어요. 니은 X. 디귿은 당연퇴직이 뭐야? 당연퇴직. 법이 정한 사유 생기면 공무원 신분 자동 상실되는 게 당연퇴직이에요. 당연퇴직은 공무원 신분 상실시키기 위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어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그냥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거야. 이미 공무원 신분 상실된 자한테 문서로 통보해. 당신은 당연퇴직된 자임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문서로 보냈어. 그 문서로 보내야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거야? 아니지. 법에 의해서 법이 정한 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미 공무원 신분 상실된 효과는 발생한 겁니다. 나중에 그 당연퇴직됐다고 다시 문서로 통보해 주는 건 하나만 한 거야. 안 해도 그만. 하는 거는 한 번 더 확인차 문서로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당연퇴직 통보는 문서로 통지하는 건 뭐 강제로 상대방의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그런 효력 갖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응? 처분 아님, 소송 대상 아님. 리을번 이거 누구야? 병역법에 따르는 거는 그 군의관이, 응? 군의관이 신체 검사하면서 우리가 이 남자들의 신체를 5등급으로 구분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뭐 5급 판정이 나오면 병역 면제, 응?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 응? 4급은 보충역,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어쨌든 근데 이게 군의관이 신체 등급 판정을 해놓으면 그 판정해놓은 걸 기초로 병무청장이 최종 병역 의무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군의관의 신체 등급 판정은 최종 병역 의무를 결정한 건 아니고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를 결정하는데 자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를 결정하는 확정하는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거는 군의관이 신체 등급 판정하는 건 최종적인 병역 의무를 결정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에요. 응? 자, 처분 아님. 그 다음에 미음번.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감에게 둘째 끝에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이 키워드야. 학생들 내신 성적 이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라 지침 내린 거 쉽게 말하면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업무 처리 이렇게 하라고 지침 정해준 거로 첫 번째로 이거는 우리가 행정 입법적인 용어로 하면 행정 규칙이 발령일 뿐이고 국민의 학생들 같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직은 직접 변동이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처분 아니다. 응? 다 처분성 부정이라 부정한 거. 모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기역만 빠지고 그죠? 기역만 빠지고 니은부터 미음까지 4번 정답. 자, 20번까지 하고 또 쉬는 시간 가집시다. 20번. 아까 나왔던 거 비슷한 거 있다. 자, 우리가 소외이익 나오지, 소외이익. 네. 맨날 소외이익은 인정된 거 아닌 거 판례만 맨날 물어봐요. 우리 아까 나왔던 거 있나?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있어. 4번 어떤 것 같아요? 4번. 무슨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응? 가중 요건으로 돼 있대. 가중 요건. 응? 그리고 뭐 이거 더 이상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다 이런 말 없지?
그럼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거야 지금. 응? 이미 영업정지 기간 끝났지만 그게 한번 위반한 전력으로 남아있게 돼서 다음번에 위반하면 더 무거운 제재 받도록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야. 이러면 이미 기간 지난 영업정지범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있다라고 왔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 거라서 이거는 답이 아니겠지. 인정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야. 2번을 먼저 봐. 2번을 보면 자, 행정청이 영업허가 신청을 받고 반려처분했대. 그리고 이게 허가 거부한 거죠. 말하자면. 응?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야. 야, 이 거부한 거 위법이하고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서 소송으로 싸우고 있대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원래 거부했던 행정청이 사정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원래 거부했던 거, 원래 반려처분을 알아서 취소시켜버렸대요. 취소함과 동시에 원래의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에 다시 거부를 또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알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취소해달라고 소송 낸 거는 소송으로 싸우는 대상이 뭐예요? 원래의 반려처분이죠. 응? 원래의 반려처분이 위법이라고 지금 상대방이 소송내서 싸우고 있는 거야. 법원도로 취소시켜달라고. 그런데 소송 도중에 반려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스스로 알아서 취소해서 없애버렸네. 원래 반려처분? 그럼 뭐야? 취소할 대상 이미 소송 중에 행정청이 취소해서 없애버렸으니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 없지요. 그거야. 그럼 상대방이 싸울 원래 소송 건 대상은 이미 행정청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고 상대방은 다시 싸워야 됩니다. 재반려한 처분을 갖고 다시 싸워야지. 원래 반려 처분은 없어져 버렸어. 소멸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걸 계속 소송으로 재판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아주 간단해. 이 문장 나오면 상대방은 원래의 반려 처분을 취소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소송 도중에 행정청이 취소해 버렸다.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다. 그러니까 원래 소송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없다. 이 논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외이익이 없다.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인정된 겁니다. 2번. 반면에 1번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았죠. 그 남자. 응? 근데 현역병 입영 처분 받고 입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주일 안에 군대 입대해라. 기간이 정해서 입영 처분이 나왔어요. 그 입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입영 안 하면 잡혀가요. 군복무 거부한다고 잡혀가서 이 재판받고 영창에 가. 응?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역병 입영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입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잡혀가니까. 입영. 그죠? 실제 군대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도 이건 아무래도 현역병 입영 처분 위법이라서 해요. 그래서 소송을 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그죠? 그랬더니 이 병무청장은 야 어쨌든 현역병 입영 처분 나갔는데 이게 설령 위법이라 할지라도 너는 일단 입영을 했으니까 현역병 입영 처분의 목적은 달성된 거다. 너 입영했으니까 이제 이거 갖고 소송으로 못 다퉈. 응? 이런 주장을 이제 병무청장이 하는 거야. 근데 병무청장의 주장대로 하면 그럼 입영하지 말고 소송 내서 싸우라는 얘기야. 그럼 소송 입영하지 않으면 잡혀가는데 그럼 입영을 할 수밖에 없지. 입영을 해서도 소송 내가지고 계속 재판에서 만약에 현역병 입영 처분 위법이다. 없던 일로 취소한다. 그러면 군복무하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억울하게 군복무한 기간만큼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을 받고 그죠? 이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은 자가 현실적으로 입영을 했더라도 계속 그 입영 후에도 그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응? 이익 인정. 물론 이제 이걸 또 가정해 보면 아직 이제 실제 군대 갔어 입영을 했는데서 소송을 해가지고 싸우는 중인데 아직 판결 나오기 전이야.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군복무 기간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거 소송 계속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이 군복무 끝나서 이미 제대 조치가 있으면 이제 그거 취소받는다 해도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경우라면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하려고 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라 위법한 입영 처분 때문에 자기 억울하게 군복무해서 피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으로 이제 배상받는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1번도 인정. 2번이 답이었고 3번은 이제 원래 거기에 무슨 말 나오냐면 공사가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 이렇게 돼 있지. 원래 이런 말이 있으면 현혹되어 있죠. 원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사회통념상 뭐 원상회복 불가능 이렇게 되면 공사가 끝나고 원칙적으로 소유이익이 없어요. 소유이익이 인정이 안 돼. 하지만 이것도 아까 그런 거 있잖아. 원상회복은 안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뭔가 구제될 수 있는 부수적 이익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소유이익이 인정. 응? 아까 지방의원 뭐 소송에서 이겨도 임기 만료 때문에 원상회복 안 되잖아. 하지만 뭔가 못 받아 소송에서 이기면 못 받은 월정수당 받게 되는 부수적 이익일 때는 소유이익이 인정하잖아.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상회복은 안 되지만 이거를 취소 소송에서 이겨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뭔가 다른 걸로 구제될 수 있는 뭐 부수적인 구제 방법이 열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정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21번부터는 또